자,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사용자들이 가입과 탈퇴를 빈번하게 할 수 있을 때 확장성 있게 가입과 탈퇴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에요. LKH OFT가.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약간 비슷한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들이 가입하고 탈퇴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는데 이 중에 뭐 한 사용자만 빼고 나머지한테 보내고 싶다든지 2명을 빼고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체 그룹은 안 변해요. 전체 그룹은 안 변하는데 전체 그룹 중에 나는 보낼 때마다 이 중에 일부한테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등이 두 가지 기법을 제시했는데 하나가 완전 부분트리 기법하고 부분트리 차이 기법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얘도 트리를 이용해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LKH와 똑같이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U3는 이렇게 LKH와 똑같이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 부분트리 기법에서는 CS 기법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때 U1, U2 그리고 U6를 제외한 나머지한테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보내냐면 이 전체 트리 중에서 요 키들로만 암호화해가지고 요 키로 그룹 키를 암호화한 다음에 메시지를 그 그룹 키로 암호해서 보내면은 얘네들은 풀 수 없죠. 얘네들은 풀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애들은 요 키들을 알고 있으니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에서는 각 사용자가 메시지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가 메시지 암호화해서 전달해 줍니다. 즉 사용자는 나는 얘네 3명 빼고 보내고 싶어. 얘네 3명 빼고 보내고 싶어. 라고 해서 메시지 비밀스럽게 서버한테 전달하면 서버는 이렇게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4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서버가 만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루트, 그 트리 높이에 비례해요. 그래서 가장 큰 서브 트리들을 찾아서 그 키로 메시지들을 암호해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 부분 트리 기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사용자는 요만큼 갖고 있는데 이 사용자들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암호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묶여 있으니까 되는데 얘가 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얘로도 암호해야 되고 얘로도 암호해야 되고 암호해야 되는 게 좀 많아져요. 요 완전 부분 트리 기법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부분 트리 기법에서는 제외되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 사람을 제어하고 싶을 때 이 사용자가 요걸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는 요거 빼고는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요거 빼고는 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법에서는 U3는 LK의 정반대로 단말 노드부터 루트까지 할당된 키값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에 할당된 키값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유지했을 때 얘 셋을 제외하고 싶다. 그러면 메시지 뭘로만 보내면 돼요. 얘가 모르는 건 요거고 얘네들이 모르는 건 요거니까 요 메시지하고 요걸로 암호화해서 주면은 얘네들은 못 보내죠. 못 보죠. 똑같은 건데 이때는 비교적 좀 많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요 경우는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해서 약간 이상한 점이 뭐예요? 이상한 점이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걸 제외한 모든 애들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확장성이 있어요?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꾸로 OST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산했죠. 반대로 여기서는 거꾸로 이렇게 계산이 내려와요. 거꾸로 계산해서 내려오면 얘를 제외하고 싶다. 얘는 이걸 몰라야 되죠. 그럼 얘한테 뭘 주냐? 요걸 줘요. 그럼 얘한테 주는 정보는 뭐에 비례하겠어요? 트리 높이에 비례합니다. 트리 높이에 비례한 정보들 주지만 얘가 계산할 수 있는 키값들은 요 전체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주는 것은 확장성이 없어. 그래서 거꾸로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에서의 부분 트리의 루트 값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트리 루트 값을 알면 이 트리의 특성상 어떻게 계산해요? 얘를 알면 아래 왼쪽 오른쪽을 다 계산할 수 있고 얘를 알면 또 왼쪽 오른쪽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용자는 트리 높이에 비례한 정보만 유지하면 돼요. 트리 높이 정보 유지하는데 그것만 유지하면 요거를 자기 자신의 단말 노드부터 루트까지 경로에 있는 키들을 제외한 나머지 키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뭘 제외할 때 좀 더 쉽게 제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분 트리 차이 기법.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것은 이 사용자들의 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요 응용에서는 안 변하고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매번 보낼 때 내가 제어하고 싶은 사용자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요번에는 보낼 때 얘 빼고 보내고 싶어. 요번에는 얘네들 다 빼고 보내고 싶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학교 전체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 공학부만 한테만 보내고 싶다. 그럼 나머지 애들을 제어하면 되죠. 다른 학부 애들은. 뭐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비중앙 집중형은 서버가 하나가 아니라 서버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냐 하면 이것도 직관적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데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연관이 없어야 되겠죠.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 각각에는 서버들이 있어요. 요 그룹을 관장하는 서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서버들 간에 또 뭐를 해요?
그룹 키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사용자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애들한테만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보내고 싶어요. 그럼 뭘 이용해서 보내면 돼요? 요 그룹의 그룹키로 메시지 암호해서 보내면 누구만 봐요? 요 그룹에 있는 애들만 봐요. 근데 내가 요 그룹에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전체 애들을 다 보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걸로 그룹 암호해서 보내요. 그러면 요 전체 애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GSA가 요 GSK에 공유된 또 다른 키가 있는데 요걸로 메시지를 암호해서 GSA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GSA가 어떻게 하겠어요? 각 그룹에 그룹키로 암호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비중앙 집중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들을 전체 그룹을 하나의 통으로 그룹으로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룹마다 별도 서버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공학부 서버, 뭐 전기통신공학부 서버 이렇게 두는 거고, 내가 전체 학교 학생들 보내고 싶으면은 내가 컴퓨터공학부 서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학부 서버가 우리 애들한테 줄 수 있고, 컴퓨터학부 서버가 모든 다른 학부 서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모든 다른 학부 서버들이 또 그 그룹의 그룹키로 학생들한테 보내주면 전체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 간의 독립성, 지역키의 독립성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3개 그룹이 있으면 그룹키가 총 몇 개 형성돼요? 하나씩 되고 그룹 서버끼리 하나. 그래서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비중앙 집중형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분산형은 어디다 써먹을까?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분산형은. 응용 중에 여러 사람들이 서버를 두지 않고 우리끼리 뭔가 메시지를 교환해서 그룹키를 만들자. 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그룹에 사용자를 가입시키고 탈퇴시킨 건 누구 마음대로 하냐?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분산형은,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문, 이제 연구를 할 때는 꼭 필요하다. 지금 실제 세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세계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해봤을 때 될까? 해서 연구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응용에선 별로 사용되지 않을 건데, 그래도 그 연구자들은 분산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그냥 재미삼아? 혹시 나중에 도움될까봐 연구해 본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페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둘 간에 요거 뭐 하는 거예요? DPL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둘 간에 DPL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되게 뭐라고 써있는 자체도 애매모호하죠. 근데 개념은 이 둘 간에 원래 DPL만이라는 게 자체 강화 방식이죠. 서버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둘 간에 DPL만 해서 얘를 만들 수 있고, 얘네들이 하나 만들어서 또 이 중에 둘끼리 해서 얘를 만들 수 있고, 얘네들끼리 해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당연히 만들 수 있지. 그럼 이걸 누가 써?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굳이 얘를 DPL만으로 해야 될까라는 거는 그냥 솔직히 필요 없는데도 DPL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분산형으로 해보려니까 DPL만이라는 방식을 쓰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될 것 같아.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이들끼리 막
서로 DPL만을 여러 차례 막 하면은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값을 가지고 그룹 키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누구 못하겠어요? 그런 걸?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저는 아닌데, 요 분은 저기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시는 분이에요. 김용대 교수라고. 혹시, 정보보호 쪽으로 전공하고 싶은데, 재미난 거 하는데 가고 싶다. 그럼 이 교수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이 교수님 요즘 재미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몇 번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나이는 비슷한 또래예요. 하여튼 비슷한 또래인데 저보다 한 살 많나? 그럴 거예요. 김용대 교수라고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 한 1년 됐나? 1년 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연구비로 테슬라를 샀더라고요. 테슬라 자동차. 뭐냐?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테슬라를 해킹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요 페릭이라는 사람 지도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요 페릭이라는 사람의 지도학생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요거에 후속 연구를 했어요. 근데 뭘 연구했냐면 이 사람은 다른 건 별거 없는데 별거 아이디어가 아닌데 어떤 아이디어 했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LKH에서 또는 OFT에서 가입할 때 어디다 가입했어요? 아래로 가입했죠. 그렇죠? 근데 이 사용자는 그 김영대 교수는 왜 아래로 가입하냐? 완전한 트리일 때는 루트로 가입시키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고 나면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완전 트리일 때 여기다 가입시키면은 필요한 메시지 수가 몇 개가 돼요. 트리 높이만큼 필요하죠. 근데 루트로 가입시키면 이쪽에 하나만 가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요 상태에서 여기로 늘려봐요. 그럼 이렇게 늘죠. 그럼 요거 늘 때 요 트리 높이만큼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디다 가입시킬까요? 트리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단말 가입시키니까 요 옆에다 가입시킬 수 있죠. 그럼 또 요거 트리만큼 필요하죠. 여기다 가입하면 또 트리만큼 가입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입하겠죠. 그러면 계속 비용이 증가만 되죠. 근데 요 경우에는 여기다 가입하고 나서 그러면 2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가입해요. 여기다 가입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요거랑 또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여기다 가입해요. 그럼 비용이 생각보다 좀 줄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는 뭐 별거라고 아니라 그러면 욕 먹겠지만 요 아이디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초점이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까, 요 과정을 개선할까 생각하지 가입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쓴 거였어요. 아무도. 한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어떤 누구도 그 가입 위치에 대해서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 LKH에 제안했던 사람이 했던 얘기를 그냥 그거면 뭐 되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 분이 이제 후속 연구를 하면서 왜 여기다 가입했을까? 여기도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낸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 ICU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렇죠? ICU. 카이스트랑 합쳤죠. 근데 요 대학에 있던
외국 학생, 유학원 학생인데 그 학생이 요걸 제안했는데 요건 뭐냐면은 최초 패릭은 다 뭘 했어요. 올라가면서 무조건 다 뭘 하고 있어요. DP 헬만을 하고 있죠. 근데 DP 헬만을 왜 하냐?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DP 헬만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를 얘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둘 간에는 DPL만 하든 또는 DPL만 말고 또 다른 키동의 프로토콜 있으면 그걸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요 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요 키를 만들어내면부터 여기까지 요 다음부터는 뭘 하면 돼요? 그냥 OST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DPL만 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연구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아래에서 했더니 위에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뭘 연구하다 보면 하나 찾으면은 그냥 그거를 반복시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꼭 그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봤더니 요 둘 간에는 뭔가 분산이니까 자체 강화 방식의 DPL만과 같은 키동의 프로토콜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위부터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더라 하는 거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타로 있는데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연구가 좀 드문데 이것도 잠깐 왜 이런 연구가 나왔는지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막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박사 한 2년 차? 그럼 언제냐? 2005년? 그 정도 아니다. 2005년이 아니구나. 내가 박사. 아유. 2000년 초. 2000년 초. 제가 박사를 그렇구나. 2003년에 박사학위 땄으니까 2000년, 2001년 뭐 요즘 때. 요맘때 되면은 뭐가 이슈였냐면 모바일 컴퓨팅이 이슈였어요. 지금은 다 이동 단말 쓰죠. 핸드폰 다 쓰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2000년대 있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초창기 핸드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삐삐 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얘네가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갤럭시 폰처럼 거기에 들어간 CPU가 아주 파워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컴퓨팅은 또 뭐가 문제예요? 모바일 컴퓨팅은 얘는 전력을 배터리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배터리는 충전하지 않으면 금방 닳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모바일 컴퓨팅에서 이슈는 어떻게 저전력으로 연산을 수행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프로토콜을 그냥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다가 수도로 집어넣으면 적합하다 안 하다?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왜? 얘네가 그렇게 고차원의 디바이스들이 아니었고 전력을 고정 전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배터리 어떻게든 좀 전략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나왔어요. 모바일 환경에 좀 더 적합한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들을 이제 제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존 기법을 그냥 LKH를 여기 갖다 쓰면 안 돼. 너무 비용이 비싸. 그러면 뭔가 비용을 조금 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좀 적게 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들을 새롭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이슈는 서버는 많은 연산을 해도 된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모바일은 연산을 아주 저렴한 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연산을 해야 되면은 그것은 언제 가능해요? 충전하고 있는 동안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 여기 보면 막 이런 그 공개키 연산하죠. 근데 이 공개키 연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등록할 때 한 번만 해요. 그리고 실제 할 때는 요것만 해요. 요거 뭐만 해요? 해시 함수 한 번, XY 연산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기존의 프로토콜을 봤더니 이게 모바일 환경으로 가면은 그 모바일 환경에 별로 안 맞다. 그럼 모바일 환경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변형시켜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서버를 고생시키자. 내가 해야 될 일을 중에 대부분은 서버가 대신할 수 있게끔 뭔가 순서를 바꾸든 방법을 바꾸든 바꿔야 되겠고, 내가 어떤 비싼 연산을 해야 되면은 그 연산은 설정할 단계만 하게끔 하자. 그리고 실제 단계에서는 그냥 XY 연산, 해시 연산, 이런 싼 연산만 하게끔 만들자. 그렇게 해서도 프로토콜이 안전하면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또 별 차이가 없어요. 모바일이나 이거나 이제 워낙 성능들이 좋아져서 이런 연구들이 좀 빛이 적어드는데, 지금도 새로운 환경이 나올 때마다 그 환경에 맞는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들이 생기고, 그 연구들이 그래도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FID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는 거 통신 중에 RFID 말고 교통카드 할 때 쓰는 게 뭐죠? NFC. 그럼 NFC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그냥 PC랑, 그러니까 브라우저랑 뭐죠? 웹서버 간에 했던 프로토콜을 그대로 NFC 간에 하게끔 쓰면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NFC에 적합한 뭔가 프로토콜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먼저 한 사람이 장땡이에요. 먼저 일찍 하는 사람이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미래에 나올 기술들을 예측을 하고,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프로토콜이나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하는 것이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학원 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에요.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되니까. 남들 안 하지만 쉬운 거. 왜냐하면 한 10년 동안에 연구가 됐는데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석사 들었어. 나 저 문제 해결할래.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에 난다 긴다는 그 세계 석학들이 다 도전해봤는데 해결 못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는 거의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 하지만 또 이 결과들이 너무 쉬우면 누군가 먼저 했겠지. 근데 누군가를 먼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 못하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 가입 위치가 왜 아래로 했지? 위로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10년 동안에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어려워서 안 한 게 아니라 생각 못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안 나왔으면. 이런 문제들을 석사 정도에서는 찾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는 쉽지 않아요. 박사학위 따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박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진학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석사는 좀 달라요. 석사는 다르고 박사는 또 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점점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힘들어지죠.
오늘은